민수야, 제발. 뱃속에 내 아이가 있어. 우리를 버리면 안 돼. 하! 그딴 애는 필요 없어! 넌 이제 짐덩어리야! 네가 사라져야 내 인생이 자유로워져! 당신 미쳤어요? 우릴 버리고 20살밖에 안 된 애와? 시끄러 사라져버려! 너랑 그 뱃속의 것도 함께 말이야! 내 딸을 건드린 죄, 군복을 더럽힌 죄. 오늘 내 놈들을 이 하늘 아래 두지 않겠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에서 항상 진실은 밝혀지네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해주신 한순이님과 어머니 힘내세요 건강하시고요 라고 해주신 인생스토리 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서로 힘내자는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기운 듬뿍 담아 정성껏 읽어드릴게요. 오늘 좋은 일이 조용히 시작될 거예요. 엄마, 민수가 바람피는 것 같아요. 은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정숙에게 매달렸습니다. 임신 7개월 된 딸의 절규에 쓰리스타 장군 한정숙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바람을 핀다고? 정숙이 차를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위엄을 잃지 않은 장군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네. 요즘 새벽에 들어오고 휴대폰도 숨기고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어요. 은지가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3년 만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확실한 증거라도 있니? 정숙이 딸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어요.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의 직감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소문이 있어요. 민수가 갓 입대한 여군 소위와 자주 어울린다는 거예요. 20살 정도 되는 어린애라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20살이라고? 민수보다 15살이나 어린. 정숙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네. 김지의 소위라고 하더라고요. 민수 동기 부인이 그러는데 부대 내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어요. 부대 내에서 소문이 날 정도라면. 정숙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군대라는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이런 소문이 나돈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임신 7개월인데. 은지가 절망하며 울었어요. 일단 진정해라. 확실한 증거부터 찾아보자. 정숙이 딸을 달래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민수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집에 와서도 저랑 대화하려 하지 않고 뭔가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상한데? 예전에는 아기 이야기만 해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초음파 사진도 보려 하지 않고. 은지의 말에 정숙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휴대폰에서 뭔가 발견한 건 없니? 그게. 요즘 민수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녀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요. 완전히 수상하구나. 정숙이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민수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딸을 우롱하는 놈은 누구든지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대 일이야. 너무 캐묻지 마.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하며 은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임신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민수야, 은지가 임신 중이니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줘라. 정숙이 사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민수가 형식적으로 대답했지만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은지가 애써 밝게 물었지만 민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난 배 안 고파. 알아서 해. 민수가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지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봤죠? 요즘 계속 저래요. 확실히 이상하다. 예전에 민수 같지 않아.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무서워요. 만약에 민수가 저를 버린다면 아기는 어떻게 하죠? 은지가 배를 감싸며 불안해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있잖아.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정숙이 딸을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소문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증거를 찾죠? 민수의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을 거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게 이런 상황에서 예의가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그래도 은지야, 지금은 선택해야 할 때야.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면 진실을 확인할 거야? 정숙의 말에 은지가 고민에 빠졌어요. 알겠어요. 기회를 봐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 그게 맞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민수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연락도 안 되고.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시끄러워. 왜 이렇게 잔소리야? 민수가 은지에게 화를 냈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해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그냥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여보, 우리 아기 때문에라도. 아기. 맨날 아기 소리만 하네. 민수가 짜증을 내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지가 거실에 혼자 남아 울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정숙이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은지야, 괜찮니? 엄마. 민수가 점점 심해져요.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확실해졌다.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어. 정숙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3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민수의 행동은 전형적인 바람둥이 패턴이야. 정숙의 확신에 찬 말에 은지가 절망했어요. 그럼 정말로 내일 당장 휴대폰부터 확인해봐라.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야. 네, 알겠어요.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휴대폰 좀 빌려줄래요? 제 폰이 고장났나 봐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 하려고? 내 폰은 개인적인 거야. 민수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품속 깊숙이 감췄어요. 그 반응이 은지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아니야, 미안해. 그냥 업무용 메시지가 많아서 그래.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은 동요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그런 민수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은지는 거실 소파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최근 민수의 이상한 행동들이 은지를 이런 행동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은지가 혼잣말을 하면서도 손은 이미 휴대폰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자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은지는 민수의 생일을 입력해봤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엔 결혼 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은지 자신의 생일을 입력해봤는데 역시 틀렸습니다. 설마. 은지가 떠오른 숫자를 입력했어요. 314. 화이트데이였습니다. 놀랍게도 잠금이 풀렸어요. 은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확인한 순간 은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장 최근 대화 상대는 지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오늘 훈련 정말 재밌었어요. 오빠가 옆에서 알려주니까 너무 든든했어요. 지혜야, 너랑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넌 나한테 신선한 자극이야. 히히, 오빠 너무 달콤해요. 내일 퇴근하고 또 만나요. 이번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요. 좋아, 내가 좋은 곳 알아.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야. 은지가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오빠, 진짜 결혼했어요? 부인분이 임신 중이라고 하던데. 응, 하지만 이제 끝이야. 너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야. 오빠, 그럼 저랑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넌 어리고 예쁘고 희망적이야. 나한테 딱 필요한 여자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어제 밤에 대화가 있었어요. 오빠, 늦게까지 고생 많았어요. 집에 가서 쉬어요. 집에 가면 짐만 기다리고 있어. 차라리 너랑 더 있고 싶어. 짐이요? 내 부인 말이야. 임신하고 나서 너무 예민해졌어. 보기만 해도 답답해. 오빠,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이제 너가 내 진짜 가족이야. 곧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은지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수가 자신을 짐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들은 더욱 심했어요. 지혜야, 내일 우리 만날 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이제 정말 새 출발하자. 나는 자유로워질 거고 너랑 행복하게 살 거야. 정말요? 오빠 진심이에요? 당연하지. 넌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어. 그 뚱뚱한 임신부와는 비교도 안 돼. 은지가 자신의 배를 내려다봤어요. 뱃속의 아기는 아빠의 말을 모른 채 평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은지야, 뭐 하고 있었어? 민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물었습니다. 그냥 쉬고 있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야.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솔직히 말해줘요. 다른 여자 있죠?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제가 다 봤어요. 휴대폰. 지혜라는 여군과 주고받은 메시지 다 봤다고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지혜를 사랑해. 내가 어떻게... 내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은지가 배를 감싸며 울부짖었어요. 넌 이제 짐이야, 은지야. 나한텐 새 출발이 필요해.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이라고? 뱃속에 있는 건 당신 아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만든 아기라고요. 사랑? 그런 건 이미 끝났어. 지혜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거든.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야. 민수의 말에 은지가 주저앉았어요. 민수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기 때문에라도. 시끄러워.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미 결정했어. 지혜와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당신 미쳤어요? 20살밖에 안 된 애와. 나이가 뭐가 중요해. 지혜는 어리고 예쁘고 희망이 있어. 너처럼 늙고 뚱뚱하고 짜증나는 여자와는 달라. 민수의 잔인한 말에 은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끝인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응, 끝이야. 이제 나를 방해하지 마. 민수가 냉정하게 말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곧바로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뱃속의 아기가 엄마의 슬픔을 느끼는 듯 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만해. 이제 정말 지겨워.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은지의 눈물과 절규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 아기만은. 아기. 그 아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잖아. 민수가 은지를 향해 고함을 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애정이나 미안함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짜증과 분노만이 가득했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아기가 뭔 죄예요? 은지가 배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 존재 자체가 죄야. 나를 이 집에 묶어두는 족쇄라고. 민수의 말에 은지가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났어요. 민수야, 예전에는 아기 태명도 짓고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초음파 사진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때는 몰랐거든. 지혜 같은 여자가 세상에 있다는 걸. 민수가 지혜의 이름을 부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는 20살이에요. 당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애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 어리고 싱싱하고 예쁘잖아. 너처럼 배 나오고 뚱뚱해진 여자랑은 차원이 달라. 당신 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은지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보기만 해도 역겨워. 민수가 은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역겨워? 당신 아내한테 역겹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 이제 아내도 아니야. 나는 지혜와 새로 시작할 거거든. 새로 시작하려면 이혼이라도 하세요. 왜 바람을 피워요? 은지가 분노하며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이혼? 그런 번거로운 일 할 필요 없어. 알아서 사라져. 사라지라고? 저보고 사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사라져. 너랑 그 뱃속의 것도 함께 말이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은지가 민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이에요? 어떻게 뱃속 아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민수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뺨을 만지며 은지를 노려봤습니다. 감히 나를 때려? 너 같은 년이? 년이라고? 저보고 년이라고 했어요?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래, 년이야. 지겨운 년. 내 발목만 잡는 년. 민수가 욕설을 퍼부으며 은지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놓아요. 아파요. 아파? 더 아프게 해줄까? 민수가 은지의 팔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아기만은 생각해줘요. 은지가 간절히 애원했지만 민수는 더욱 거세게 은지를 끌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놓아요. 너 같은 년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 민수가 은지를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임신한 은지의 몸으로는 민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 나는 지금 가장 정신이 말똥말똥해. 민수가 은지를 부대 뒤편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은 절벽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왜 왔어요? 무서워요. 은지가 절벽을 내려다보며 떨었어요. 아래로는 수십 미터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서워? 이제 시작인데. 민수가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제발 그만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집? 이제 그런 건 없어. 너랑 그 애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히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은지가 공포에 떨며 물었어요. 간단해. 나는 이제 다른 여자를 선택했어. 지혜 말이야. 20살의 싱싱한 여자를.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상관없어. 민수가 냉정하게 말하며 은지를 절벽 가장자리로 밀어냈어요. 민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기를 생각해봐요. 은지가 절규하며 민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기, 그딴 거 필요 없어. 지혜랑 새로운 아기를 만들면 돼. 당신 미쳤어요. 정말 미쳤다고요. 미쳤다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정상이야. 민수가 은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그때 멀리서 순찰을 돌던 이등병 박상우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아기만은 제발.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애원했어요. 시끄러워.
이제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민수가 분노하며 은지의 어깨를 밀었어요. 아! 은지가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있던 굵은 나뭇가지에 걸려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은지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절규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무표정하게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제발. 은지의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상호 이등병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거기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박상호가 소리치며 절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은지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나뭇가지가 그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조 요청할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박상호가 급하게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 긴급 상황 발생. 부대 뒤 절벽에서 구조 작업 필요합니다. 은지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뱃속 아기를 걱정했어요. 아기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은지가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민수의 배신보다 아기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은지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버텨야 했어요. 박상호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은지를 밀어뜨린 것 같았지만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볼 수 없었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정숙이 급히 군병원으로 달려와 의사에게 물었어요. 딸 은지가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서 큰 외상은 없지만 임신 중이라 태아 상태가 걱정됩니다. 의사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기는 괜찮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숙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은지의 모습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제가 늦었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어요.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민수의 연기 같은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은지가 어떻게 절벽에서 떨어졌니? 정확히 뭔 일인지 말해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잠깐 나간 사이에 은지가 사라졌어요. 찾아보니까 절벽에서.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는데 정숙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때 오중령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인가? 합참 차장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리니 민재혁 포스타가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숙 장군,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 유감이네. 민재혁이 형식적인 인사를 했어요. 포스타님, 안녕하십니까? 정숙이 예의를 갖춰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민재혁이 아들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아버지, 은지가 의식을 잃어서.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될 거야. 민재혁의 말에 정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포스타님, 해결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숙 장군, 이 일은 단순한 가정사야. 임신부가 실수로 발을 헛디딘 거 아닌가? 민재혁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가정사라고요? 제 딸이 절벽에서 떨어져 의식불명이 된 게 가정사라고 하십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가정사야. 부부간의 문제에 군이 개입할 필요는 없어. 부부간의 문제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숙 장군도 알 거 아닌가. 임신한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걸 말이야. 민재혁의 말에 정숙이 분노했어요. 지금 제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 정숙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포스타님, 아직 정확한 조사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십니까? 조사는 이미 끝났어.
민수한테 들어보니 은지가 요즘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하더군. 정숙이 민수를 노려봤어요. 민수야,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민수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어요. 답해봐. 은지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말했어. 장모님. 그게. 똑똑히 말해. 사실이야, 거짓이야? 정숙이 호통을 쳤어요. 정숙 장군, 흥분하지 말게.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아. 민재혁이 정숙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제 딸이 죽을 뻔했는데 조용히 처리하자고 하십니까? 그래, 조용히 처리해야 해. 이런 일이 언론에 나가면 군의 이미지에 타격이 될 거야. 군의 이미지요? 지금 그런 걸 걱정할 때입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 장군, 자네도 군인이니까 이해할 거야.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대의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의라고요? 진실을 숨기는 게 대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실? 진실은 임신한 며느리가 실수로 떨어진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민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포스타님, 혹시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정숙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재혁을 바라봤어요. 숨길 게 뭐가 있나? 사위 문제는 가정사야. 군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고 조사도 여기서 끝이야. 조사를 끝내라고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미 충분히 조사했어. 결론은 단순 실족 사고야. 민재혁이 비서관에게 손짓했어요. 보고서는 사고사로 작성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비서관이 대답했어요.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포스타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 딸이 왜 혼자 절벽까지 가서 떨어졌겠습니까? 산책을 하다가 실수한 거지. 임신부들이 종종 그런 실수를 하잖아. 산책이라고요? 밤에 위험한 절벽에 산책을 하러 갔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 민재혁이 정숙을 무시하듯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숙이 민수에게 직접 물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수가 시선을 피하며 답했어요. 모른다고? 내 아내가 죽을 뻔했는데 모른다고 하는 거야? 장모님, 저도 충격을 받아서. 충격? 정말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정숙의 추궁에 민수가 당황했어요. 정숙 장군, 그만하게. 자네 사위를 의심하는 건가? 민재혁이 정숙을 견제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상할 게 뭐가 있나? 부부싸움 끝에 벌어진 실수야. 부부싸움이요? 민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정숙이 민수를 다시 노려봤어요. 민수야, 은지랑 싸웠니? 그게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쩔 수 없이 인정했어요. 의견 차이라고? 구체적으로 뭔 일이었는지 말해봐. 그냥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은지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 장군,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게. 며느리 간병이나 잘하라고. 민재혁이 정숙을 내쫓으려 했어요. 정숙은 치를 떨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가 가정을 핑계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숙 장군, 이제 정말 그만하고 물러나게. 민재혁이 차갑게 말하며 정숙을 내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타님, 저는 제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제 딸이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게. 이미 결론이 난 일이야. 결론이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슨 결론이 났다는 겁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숙이 민수를 노려봤어요. 뭐라고? 너무 일을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요. 은지도 깨어나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태도가 갑자기 건방져졌어요. 민수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모님이 아무리 쓰리스타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포스타시잖아요. 어차피 다 막아주실 겁니다. 민수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모님도 군인이시니까 서열이 뭔지 아시잖아요. 민수의 뻔뻔한 태도에 정숙의 혈압이 치솟았어요. 이 자식이 정말. 정숙 장군, 내 아들 말이 맞네. 자네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게. 민재혁이 민수의 편을 들었어요. 포스타님, 이게 정말 군인이 할 말입니까? 진실을 덮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게 군인의 도리입니까? 도리? 조직을 위해서는 때론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 민재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개인의 희생이라고요? 제 딸이 죽을 뻔한 일을 개인의 희생이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군대라는 게 그런 곳이야. 정숙이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수와 손을 잡고 걸어오는 어린 여군의 모습이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얼굴의 여군이 민수와 다정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빠, 사모님은 어떠세요? 여군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어. 하지만 괜찮을 거야. 민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정숙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민수야, 저 여자가 누구니? 아, 장모님. 소개해드릴게요. 지혜 소위님이에요. 민수가 뻔뻔하게 소개했어요. 지혜 소위라고?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정숙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안녕하세요, 장군님. 저는 김지혜 소위입니다. 지혜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너, 내가 바로 그 여자구나. 정숙이 지혜를 노려봤어요. 그 여자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 여자 말이야. 정숙이 고함을 쳤어요. 바람이라니요?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지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사랑이라고? 민수는 결혼한 남자야. 그것도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은지 씨는 민수 선배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혜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안 맞았다고? 내가 뭘 알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보기엔 민수 선배에겐 저 같은 여자가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젊고 활발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 말이에요. 지혜의 말에 정숙이 분노로 주먹을 떨었어요. 이해심이라고? 남의 남편을 뺏고도 이해심이라고 말하는 거야? 뺏은 게 아니에요. 민수 선배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라고? 이 뻔뻔한 년이. 정숙이 지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재혁이 말렸어요. 정숙 장군, 진정하게. 진정하라고요? 저 뻔뺄한 년이 제 며느리를 모독하는데 어떻게 진정하라는 겁니까? 모독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은지 씨는 임신하고 나서 너무 예민해졌어요. 민수 선배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지혜가 계속 도발했어요. 힘들어했다고? 임신한 아내가 예민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수 선배에겐 저 같은 여자가 필요했던 거죠. 밝고 긍정적인 여자 말이에요. 밝고 긍정적이라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년이 밝고 긍정적이라고? 정숙이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파괴한 게 아니에요. 이미 깨진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민수 선배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린 거예요. 지혜가 민수의 팔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 미친년아. 정숙이 다시 지혜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장모님, 그만하세요. 지혜는 잘못이 없어요. 민수가 지혜를 보호하며 말했어요. 잘못이 없다고?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도 잘못이 없다고? 사랑에 잘못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민수가 지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사랑이라고? 내 아내가 저기 죽어가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정숙이 중환자실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은지는 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끝났다고? 내가 일방적으로 끝냈다고? 네, 이제 저는 지혜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라고? 이혼도 안 하고? 이혼은 시간 문제예요.
지혜와 저는 이미 미래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민수와 지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숙이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인간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희는 그냥 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혜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만나게 됐다고? 내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야? 유혹이 아니에요. 민수 선배가 저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관심이라고? 이 뻔뻔한 년아. 정숙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정숙 장군, 이제 정말 그만하게. 젊은 사람들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말라고. 민재혁이 정숙을 제지했어요. 끼어든다고요? 제 딸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이미 선택은 끝났어. 받아들이게. 민재혁의 말에 정숙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군복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 장군, 정말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이를 키우지 말게. 민재혁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들의 뻔뻔함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고라고요? 저보고 진실을 덮으라는 겁니까? 진실? 진실은 이미 정해진 거야. 며느리가 실수로 떨어진 거라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네요. 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지혜와 저는 떠날 거예요. 민수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떠난다고? 은지가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깨어나면 이혼 서류에 사인만 받으면 돼요. 간단한 일이죠. 민수의 말에 정숙이 경악했습니다. 이혼 서류라고? 벌써 준비한 거야? 당연하죠. 저희는 빨리 결혼하고 싶거든요. 지혜가 민수에게 기대며 웃었어요. 결혼이라고?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시간 문제예요. 은지 씨가 깨어나면 바로 처리할 거니까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정말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정숙이 분노로 소리쳤어요. 미쳤다고요?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어머님이 이해 못하시는 거죠. 지혜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이해 못한다고? 남의 가정 파괴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수 선배는 저와 함께 행복해질 거예요. 지혜가 민수의 팔에 더욱 바짝 붙었어요. 정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딸 은지의 침대 옆에 놓인 가방을 무심결에 열어봤어요. 그 안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은지의 필체였어요. 민수야, 우리 아기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민수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제발 다른 여자는 잊어줘. 나는 오직 민수만을 사랑해.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이 얼마나 절실하게 남편을 붙잡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이렇게까지. 정숙이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정숙이 돌아보니 PX에서 일하는 직원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PX에서 일하는 김 상사입니다. 장군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김 상사가 주변을 살피며 작은 SD카드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절벽 근처 CCTV 영상입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이 다 담겨 있어요. 정숙의 눈이 번쩍 띄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곧 삭제될 예정입니다. 포스타님 지시라고 하더라고요. 삭제된다고요? 네, 그래서 몰래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서요. 김 상사가 SD카드를 정숙의 손에 쥐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숙이 간절하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때 오중령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인가? 포스타님이 모든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CTV 영상까지 전부 삭제하라고요. 역시 그랬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정숙이 SD카드를 보여줬어요. 그게 뭡니까? 절벽 CCTV 영상이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담겨 있을 거야. 오중령의 눈이 커졌어요. 장군님, 이 카드가 모든 걸 바꿀 겁니다. 하지만 포스타 측이 눈치채기 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포스타가 다 막을 텐데.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증거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오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숙이 SD카드를 손에 쥐고 고민에 빠졌어요. 이것을 공개하면 민재혁과 정면 승부를 해야 했습니다. 포스타에게 맞서는 것은 자신의 군 경력을 끝장낼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민수와 지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빨리 이혼하고 우리 결혼해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하와이가 어때?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좋아요. 은지 씨는 어차피 혼자서도 잘 살 거예요. 아기도 있으니까. 지혜의 말에 정숙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 뻔뻔한 년들이. 정숙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은지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엄마. 은지야. 깨어났니? 정숙이 급하게 은지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민수는 어디 있어요? 은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지야,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어. 민수가 저를 밀었어요. 은지가 간신히 말했어요. 뭐라고? 민수가 너를 밀었다고? 네. 다른 여자 있다고. 저는 이제 짐이라고.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딸의 증언과 CCTV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은지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민수가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까지. 은지가 배를 만지며 울었어요. 정숙이 SD카드를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중령, 지금 당장 모든 부대원을 운동장에 집합시켜라. 장군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진실을 밝힐 때야. 군복의 무게보다 진실이 먼저다. 정숙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포스타님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상관없어. 내 딸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야. 정숙이 일어서며 군복을 다시 매만졌어요. 장군님, 이번 일로 군 경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군 경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진실과 정의야. 정숙의 눈빛이 타올랐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민수와 지혜가 웃으며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밤 9시 부대 상공에 헬기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건 뭐야? 야간 훈련이라도 있나? 병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헬기에서 강력한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운동장 전체가 하얗게 뒤덮였어요. 헬기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정숙이었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위험을 온몸으로 뿜어내며 헬기를 운동장 위로 몰고 왔어요. 뭐야? 장군님이 직접 헬기를? 오중령이 놀라며 말했어요. 확성기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 즉시 운동장 집합. 긴급사항 발생. 정숙의 목소리가 부대 곳곳에 메아리쳤어요. 병사들이 우르르 운동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민수와 지혜도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민수가 불안해하며 지혜에게 말했어요. 오빠, 뭔가 이상해요. 장군님이 왜 갑자기? 지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헬기가 운동장에 착륙하고 정숙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어요. 군복은 방패다. 누가 그것을 흉기로 더럽히는가? 정숙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뭔 일이 있었나? 그때 민재혁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정숙 장군, 당장 그만둬.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포스타님,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정숙이 당당하게 맞섰어요. 진실? 뭔 소리야? 당장 헬기에서 내려와. 내려올 것은 당신입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짓밟는 자가.
정숙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렸어요. 정숙 장군,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나가면 군사재판에 넘긴다. 군사재판이라고요? 좋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정숙이 SD카드를 높이 들었어요. 오중령, 지금 당장 영상을 공개해라. 예, 장군님. 오중령이 달려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안 돼. 그걸 막아. 민재혁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절벽에서 일어난 일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화면 속에서 민수가 은지를 절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왜 왔어요? 무서워요. 은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무서워? 이제 시작인데.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건 민수 상병 아닌가? 사모님을 왜 절벽으로? 화면에서 민수가 은지에게 말하는 장면이 계속됐어요. 너랑 그 애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히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간단해. 나는 이제 다른 여자를 선택했어. 지혜 말이야. 화면 속 민수의 말에 병사들이 술렁였어요. 다른 여자라고? 사모님이 임신 중인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은지를 밀어내는 장면이었어요. 아! 은지의 비명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건 조작이다. 조작이라고. 민수가 발광하며 소리쳤어요.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정숙이 은지의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우리 아기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 제발 다른 여자는 잊어줘. 편지 내용에 병사들이 숙연해졌어요.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너무 불쌍해.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나한텐 새로운 인생이 있어. 민수가 절규하며 지혜를 끌어안았어요. 지혜야, 우리 떠나자. 이제 내 인생은 시작이야. 하지만 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에게서 물러났어요. 민수 선배, 이게 뭐예요? 정말로 사모님을 밀어뜨린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사랑이 중요한 거야. 민수가 지혜에게 매달렸지만 지혜는 더욱 뒤로 물러났어요. 사랑이라고요? 사람을 죽이려 한 사람과 무슨 사랑을 해요? 죽이려 한 게 아니야.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야. 민수가 변명했지만 지혜는 이미 등을 돌렸어요. 저는 이런 사람과는 사귈 수 없어요. 끝이에요. 지혜가 민수를 밀치고 사라졌어요. 지혜야, 가지 마. 우리 사랑했잖아. 민수가 절망하며 소리쳤지만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박상우 이등병이 나서며 외쳤어요. 제가 봤습니다. 민수 상병이 사모님을 밀었습니다. 뭐라고? 병사들이 놀라며 박상우를 바라봤어요. 제가 순찰 중에 목격했습니다. 민수 상병이 사모님을 절벽에서 밀어뜨리는 걸 똑똑히 봤어요. 박상우의 증언에 병사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런 못된 놈이. 임신한 부인을 어떻게. 군인의 자격이 없어. 병사들이 민수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민수가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정의는 살아있다. 한 병사가 외치자 다른 병사들도 따라 외쳤어요.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운동장이 병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민재혁이 창백한 얼굴로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니? 아버지, 저는. 대답해. 정말로 임신한 부인을 밀어뜨렸니? 민재혁의 호통에 민수가 무너졌어요. 저는 단지 뭐, 새로운 여자 때문에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방해가 되니까. 민수의 말에 민재혁이 절망했어요. 이 미친놈아,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민재혁이 민수의 뺨을 후려쳤어요. 정숙이 확성기를 들고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권력으로 덮으려 했던 추악한 진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장군님 만세. 정의 만세.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에 빠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군병원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물. 은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숙이 급하게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지야, 정말 깨어났구나. 엄마, 우리 아기는 괜찮아요? 은지가 배를 만지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아기도 무사해.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했어. 정숙의 말에 은지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어.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정말이요? 드디어. 은지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김지혜 소위라고 하시는데. 지혜가요? 왜 여기까지? 은지가 당황했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잠시 후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붓도록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은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은지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지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거예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벌을 받고 싶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처벌을 받든 달게 받겠어요. 그리고 사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용서라고?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해봐. 정숙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은지가 정숙을 말렸어요. 지혜씨, 일어나세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20살이라는 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수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 남의 남편을 유혹해놓고 속았다고 해요? 정숙이 다시 화를 냈어요. 네.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민수 선배가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이미 끝난 관계라고 해서. 끝난 관계라고? 내 딸이 아기까지 베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죄송해요. 저는 정말 철없었어요. 지혜가 계속 사과했어요. 지혜씨, 그만 일어나세요.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요.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은지의 관대한 말에 지혜가 더욱 울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제 군대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게 좋겠네요. 지혜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 날 정숙은 민재혁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없었어요. 정숙 장군. 이런 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유감이네. 포스타님도 조사를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직권남용 혐의로 말이야.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거지. 민재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진실을 감추려 했으니까요. 내가 잘못했어. 아들놈을 너무 감쌌나 보다. 민수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미수로 기소될 예정이야. 변호사도 포기 상태고. 최소 5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민재혁의 말에 정숙이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포스타님도 별을 반납하시겠네요. 당연하지. 내가 무슨 면목으로 별을 달고 있겠나. 한 달 후 정숙은 저녁식을 가졌습니다. 30년간 달고 다니던 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장군님, 정말 전역하시는 건가요? 오중령이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그래, 이제 할머니가 되어야지.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장군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젊다고? 이번 일로 깨달았어.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말이야. 정숙이 군복을 벗으며 말했어요.
나는 별을 잃었지만 더 큰 별을 얻었다. 그것은 진실과 내 가족이야. 그날 저녁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정숙은 행복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장군님이었는데. 괜찮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도 아쉽지 않으세요? 전혀. 너와 내 손주를 지켰는데 뭐가 아쉬워? 정숙이 은지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며칠 후 동네 국밥집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한정숙 장군님 말이야, 정말 대단하더라. 왜요? 포스타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딸을 지켰잖아요. 아, 그 일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어머니지. 별 3개보다 딸이 더 소중했던 거야. 재래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정숙 장군님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별 4세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딸을 지킨 거 보세요. 요즘 그런 사람 흔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아무나 3스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편 감옥에서 민수는 매일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은지가 그렇게 좋은 아내였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은지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숙이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정숙이 손주를 안고 웃었어요. 그런데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장군님 자리를. 후회? 전혀. 이게 내가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야. 정숙이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한정숙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 보여준 분이야. 권력보다 가족을 선택한 진정한 군인이지. 정숙은 손주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별은 잃었지만 더 큰 보물을 얻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었을 때,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오히려 폭력으로 변했을 때, 그 고통은 한 가정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상처가 됩니다. 민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임신한 아내를 절벽 끝으로 몰았습니다. 젊은 여군 소희와의 불륜,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그러나 그 어떤 변명도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을 짓밟은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진실을 위해 자신의 자리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욕망과 배신은 잠시 눈을 가릴 수 있어도 정의와 사랑은 결국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별의 개수가 아니라 진실을 붙드는 단단한 심장과 가족을 지키려는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